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STV 김P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주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 대표님, 이번 시간에는 그 소유자 1인인 경우 부동산 물건과 공유 소유자인 경우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주의할 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의 그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랑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1인 소유자가 있습니다. 대개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홍길동이라는 소유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진정한 홍길동인지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소유자가 계약 때 참석을 했다고 하면은 이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시면은 계약이 진행이 되기는 수월합니다. 편합니다. 단, 소유자가 참석을 못하고 대리인이 참석을 하셨을 때는 소유자 명의로 된 소유자 이름이 찍힌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물론 계약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소유자가 홍길동 1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계약이 수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대개 남편 명의랑 부인 명의로 공동 명의로 된 집들이 또 요즘 많이 있습니다. 네, 맞죠. 누구 일방이 어떤 시간상으로나 어떤 직업상으로나 계약을 두 분이 다 오시면 좋겠지만 계약을 참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지 못하는 분은 오시는 분한테 이임장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할 시간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 상대방 참석을 못한 공유자한테 전화상으로도 우리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참석하신 이분이랑 계약에 얼마를 진행해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계약을 하는 거에선 동의를 하시는지 그 여부도 계약서에다가 가급적이면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만약에 두 분일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정말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일단 공유자가 3명 이상, 4명, 5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제분들이 식구들이 대여섯 명 계세요. 대여섯 명 이름으로 상속을 받은 케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어떤 특수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어떤 지분으로 나누는 그런 부동산 물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계약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공유자가 3명이 됐던 4명이 됐던 5명이 됐던 일단은 참석을 못 하시는 소유자는 무조건 인감증명서랑 이임장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시는 어떤 분한테 인감증명서랑 이임장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랑 이임장이 어떤 공휴일이라서 어떤 다른 상황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끊었다라고 하면은 4명이 됐던 5명이 됐던 공유자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랑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 네. 그러면 매매나 임대 같은 경우도 같은가요? 조금 약간 틀린 거는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자가 많이 있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매매 계약이 유효한 법률 행위로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이랑 부인이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씩입니다. 2분의 1이 넘어야지 과반수인데 이 사람은 2분의 1씩 2분의 1씩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동의와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공유자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씩 공유 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2명의 동의만 얻으면은 과반수의 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공휴일때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요게 이제 위임장 부분을 또 유심히 확인을 해야 될 게, 위임장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나머지 4명이 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장을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 위임장 내용에 대금 수령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분한테 대금을 줘도 계약금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금 수령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은 이 계약금은 누구한테 주는지 다시 한번 이 공유자분들한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대표님 말씀은 이제 종합해 보면은 계약을 할 때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본인의 혼자서 본인 입금으로 계약을 하면 되고요. 네.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못 오시는 분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못 오시는 분과의 맞습니다. 통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근거로 남기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공휴일 때 그 계약금 넣는 방법은 그 대표자, 관리자 통장이나 아니면 대금 권한이 있는, 수령 권한이 있는 분의 계좌로 입금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할 때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은 소유자는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을 꼭 첨부를 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대리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한테 무조건 서류를 주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정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 계약 체결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